역사책이나 무슨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러니까 책들도 지금 이제 해외에 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진도를 좀 더 빨리 해서 또는 뭐 뮤지컬이든지 하여튼 뭐래도 매개를 좀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가 좀 사무국이나 그렇게 서로 저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회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올해 굳건하게 되려면 그런 부분을 보강했다는 거고,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시기로 한 윤대현 교수님은 지금 대통령 주치 자문이고요. 정신과로서는 혼자 자문이도 하고 계시고, 또 저랑은 20여 년 전에 만나서 정말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친구를 강사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오셔도 워낙 TV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줬으면 했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리스트로서 또 사이클리스트로서 또 뭐 와인 소믈리에이기도 하고 그 세 가지는 저도 같습니다. 참고로 좀 자랑하려면. 그리고 뭐 거의 모든 거를 저랑 같이 하고요. 그래서 그 책도 베스트셀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책은 지금 공동 저자분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인이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뭐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윤 교수님이 시간이 진료가 꽉 차 있지만 저희 우당 회원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좀 시간을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광복회장하고 계신 우당 금문회장 이종찬 회장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이 청룡의 해라고 그래요. 용 중에서도 이 가운데 푸른 용이 제일 그래도 좋은 용인가 보죠. 청룡은 발톱이 5이라고. 보통은 4개밖에 없는데 발톱이 5인데 금년이 그 청룡의 해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일들이 전부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계신데 금년에 여러분의 성취가 바로 우리나라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하신 일 다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그 덕에 우리 우당교육문화재단이 정말 소신껏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 간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고 우리가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같이 성취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우리 회원님들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종찬 이사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올해 2024년이 국가적으로 큰 대사가 있고 또 국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특별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우당 금문화재단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체력은 국력이니 건강한 시대 건강한 정신이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부분이 건강인데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모시게 됐는데요. 제목이 리더를 위한 마인드 케어라는 주제로 아주 뜻깊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윤대현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방송이나 또 신문 칼럼에서 이제 자주 뵙는 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자살 문제, 그리고 또 위기 극복, 또 스트레스 문제 등에 대해서 언제나 방송이나 언론지상에서 많이 이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주 많으시죠. 최근에는 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우리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아주 불명예를 갖고 있는데, 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한국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 애를 쓰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경영자들,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신건강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말씀해주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아니 오늘 뭐 저도 여기 회원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강사로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젊은 회원님들도 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네, 우리 제 절친이었는데 요즘 약간 엑스 절친 같은 우리 조 회장님, 네, 너무 잘 나가서 저 친구가 그만 잘나길 바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네, 감사드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 사모님, 또 우리 윤 의원님 등등 네, 오늘 모든 우리 함께하신 우리 회원님과 첫 뭐 신년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저에게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 레지던트 때부터 하면 올해로 딱 31년 정신과 의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30년쯤 하니까 뭐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죠. 뭐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제가 되게 존경하고 저랑도 친분이 있으신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뭐 얼라지만 한 30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내가 30년 하면서 그 깨달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약간 좀 허무했습니다. 제가 30년 정신과 의사에서 깨달은 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사실은 좀 내 마음도 다른 분들의 마음도 좀 잘 원하는 대로 가게끔 해드리려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으려고 30년을 했다니, 그러면서 솔직히 약간 후회가 들면서 30년 전에 왜 레이저나 보톡스를 안 했을까? 이게 훨씬 확실한데 도대체 마음에 쏘는 레이저 좀 누가 좀 개발해 주십시오. 이 작년에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연구가 꽤 늘어나갔고요. 네, 뭐 우리가 웃음 치료 이런 얘기 들으시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너 무슨 근심 걱정 있어? 뭐 옛날에 많이 썼던 게 다크서클 뭐 배꼽까지 내려와. 실제로 이 피부가 엄청 스트레스에 예민합니다. 이게 말랑말랑하지만 국경이어 갖고요. 이게 이 뇌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마치 바로 그 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최고 사령관까지 가지 않고 발사를 할 수 있는 거 비슷하게 뇌는 독자적인 스트레스 시스템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면 얼굴에, 좀 마음이 좋으면 얼굴도 환해지고,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상식인데 이제 계속되는 의문이 거꾸로 얼굴을 펴주면 마음도 펴줄 거냐. 그래서 그 연구가 꽤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 주름이라고 그러죠. 이 열심히 산 증거인데 여길 피면 마음이 펴질 거냐.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펴진다는 연구가 꽤 쌓여서 작년에 최고 학술지에 항우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병원급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텍사스 대학인가 거기 그 교수님이 난치성 우울에 이 보톡스를 넣어서 치료하는, 그래서 이게 맞냐 뭐 이런 디베이팅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곧 보톡스를 배워서 그쪽으로 가볼까. 도대체 마음은 어디다 해야 폈는지도 30년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좀 제 키워드는 하나는 뇌 건강입니다. 뇌 건강하면 치매 예방과 이제 직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는 뻔한 얘기긴 한데 미니 브레이크라는 게 요즘 좀 제가 뽑은 좀
키워드이죠. 마음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연결해서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제가 올해로 조선일보를 뭐 1주나 2주 간격으로 이름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딱 만 10년 지금 조선일보 컬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써야 돼서 지금 뭘 써야 될지 이런데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에세이가 아니라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전달해 드려야지, 쉽게 팁을 좀 드려야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 레퍼런스들을 읽게 되는데, 당연히 심리나 정신의학 잡지를 읽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답답했는지 제일 열심히 연구를 한 데가 경영대 정치학과 이런 데서 직접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컬럼 때문에 제일 많이 본 잡지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입니다. 그걸 이제 4-5개씩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또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직접 그런 연구들이 많아서 용어들도 저희 이론을 썼지만 훨씬 재밌게 만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미니 브레이크라는 걸 오늘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일맥상통해서 그거를 잘하면 결국 그게 제 걱정되는 이제 뇌 건강, 뭐 뇌 안에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 일단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죠. 뭐 소프트웨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하드웨어가 이제 존재해야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서로 이제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를 뭐 그래도 많이 한 편은 아니어도 조금 한 편인데, 이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특히 오늘의 이런 교양 강의지 않습니까? 네. 이 좀 강의란 서비스는 좀 이상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보통 우리가 서비스를 덜 받으면 열이 받는데, 강의는 더 드리면 열이 받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시간은 칼처럼 제가 그 고위 공무원 연수원인가 지금 과천 있다가 이사 갔는데요. 네, 거기 한 십수년 전에 이제 초짜 강사 이렇게 할 때 강의 갔는데, 갔더니 강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데더라고요. 반응이 없기로 다 이 고위 공무원분들이 하도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점잖으셔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루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제가 10분 더 했거든요. 근데 제가 평균 90점 넘게 받았다는데 그때 72점을 주셔서 제가 그냥 강의가 용두사미로 끝나도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 두 번째, 공무원분들 무섭다.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이 배고픔은 연구도 있습니다. 배고프면 부부싸움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그래서 부부가 얘기하기 전에는 사탕을 하나 먹고 해라 이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54분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받는 식으로 또 신년회니까 또 많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얘기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제 책 사실 필요 없고요. 그 조선일보에 들어가셔서 제 이름 치시면 그 10년치가 이렇게 있고, 최근 거는 조금 더 비즈니스 심리 쪽으로 이렇게 한 게 많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지금 좀 오래 듣고 싶다 하시면 저는 지금부터 8시간 할 수 있습니다. 네, 쭉. 이것도 세상이 바뀐 건데요. 옛날에 회사 워크숍 가면은 경영, 전략, 뭐 이런 마케팅 이런 데가 8시간이고 저는 보통 한 2시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8시간 강의를 회사를 한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학교 강의가 8시간이 되는데 이 교양 강의를 어떻게 8시간을 하지 않는데, 이게 호르몬 변화인지 제가 16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밤새서 제가 얘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 벌써 수다가 끝나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좀 갖고 다니는 그냥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진입니다. 요즘 뭐 틀리시는 분이 없는데요. 이 치매가 아직 그 완치제가 없습니다. 이게 좀
지연시키는 약물은 있는데, 근데 이제 80 이렇게 했을 때 아직 10% 정도 되니까 본인도 그리고 가족분들도 가장 고통받는 것 중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간병이 어려움.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덜 보지만 기억력 클리닉도 하고 있어서 제가 치매 환자분들, 가족분들도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가족분들 우울증 치료하는 게 더 주 업무일 정도인데요. 제가 한 30년에서 이렇게 좀 쓱 보는데요. 네, 여기는 아무도 120세까지는 제가 치매 안 걸리실 거를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눈에 MRI가 달려 있어서요. 네, MRI 찍는 의사는 실력 떨어지는 의사고요. 이렇게 쫙 머리만 봐도 알아듣는데, 이 보시기에 왼쪽이 그 치매내 같으세요? 오른쪽이 치매내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다 맞추세요. 이쪽 의사가 틀려야 그 재미가 있는데, 한 십수년 전만 해도 특히 남성분들은 왼쪽이 치매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술 많이 먹어서 부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오른쪽이죠. 예, 저도 뭐 지금 머리 나는 약도 먹고 이제 염색하고 있는데요. 네, 이 머리숱이 어쨌든 조금씩 주는 것도 섭섭한데, 머리숱만 주는 게 아니라 뇌세포 숫자도 줄어듭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하드웨어가 작아지게 되면 소프트웨어도 영향을 주고, 결국 그래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제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예방할 것인가를 요즘 경영 심리 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미니 브레이크랑 제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두 개만 드려볼까 하는데요.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어릴 때. 네, 제가 보기엔 되게 어리신데 더 어릴 때, 신생아 때, 그럼 제가 다른 엉뚱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제가 진료할 때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제일 젊은 날은 언제일까요? 딱 지금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언제일까?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네, 우리에게 제일 젊은 날은 오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예방도 나이와 상관없이 여기 10대 그룹, 30대 그룹, 뭐 20대 그룹 이렇게 오늘 모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데요. 제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감정,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툭툭 던지는 말이 이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고 나를 위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진료하다가 느껴서 제가 안 쓰려고 연습해서 지금 거의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그 요즘 30대들도 많이 쓰시고요. 20대 친구들도 많이 쓰고요. 그렇습니다. 의료 사업 하시는 저한테 좀 이렇게 사실 저는 이렇게 조금 특이한 곳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뭐 환자분들보다 이렇게 그냥 일상의 고민을 토로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냥 오늘 연봉 협상,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오늘 연봉 협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것도 정신과 의사한테. 저는 한 번도 연봉 협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한 환갑 정도 되신 의료사업 오래 하시는 잘하시던 이제 분이 오셨는데, 대표님이 오셨는데, 스텐트 수술이라고 아시죠? 그 뭐 요즘 하면 됩니다. 뭐 뚫어서 또 쓰고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술도 끊고, 제 아시는 분도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다가 다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도 그 쓸데없는 지 말라 해서 지금 잘 술 드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한 5분 동안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를 한 60번을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위축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말 쓰시지 마라. 제일 젊은 날은 오늘. 이런 유치하지만 그 프레임으로 제가 바꿔 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쓸까? 근데 우연히 그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모임이 그날 6명 저녁 때 있었는데요. 한 명이 좀 늦게 왔는데 걔가 앉자마자 너희들 요즘 어깨 괜찮니? 그랬더니 저도 좀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죄다 뭐 1시간 동안 뭐 난 인대가 끊겨졌다 했다고 하면서 나이가 들었더니 이 얘기만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 청춘이신 거죠. 저한테는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교육 사업 쪽에 대표적인 이사장님도 90세 넘으셨는데요. 90세 넘으셨는데도 최근에 오셔서 그래요. 요즘 나이가 들었더니 옛날 같지 않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상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친구처럼 얘기 드립니다. 이사장님, 우리에게 제일 젊은 날은 오늘 그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것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청춘이다. 그래서 좋은 단어인데 제가 그 작년부터 안 쓰기로 한 단어가 어르신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우리 막내 의사가 70세이신 남자분한테 가서 이렇게 내 수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시술을 잘못하고 불친절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70세밖에 안 되는데 왜 어르신이라고 하냐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진료할 때 다 형이랑 누나라고 부릅니다. 진짜 90대 형 왔어? 우리에게 제일 젊은 날은 오늘 거의 유치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의외로 그런 되게 단순한 것들이 저도 하다 보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더니가 생각날 때 내게 제일 젊은 날은 오늘. 어르신은 없습니다. 다 형, 누나. 제가 보기엔 다 저 동생들 많이 동생들. 네. 종찬이 형. 반가 뭐 이런 거죠. 다 뭐 네, 제가 강사라고 이렇게 감히 이사장님을 형이라고 야자 타임을 하고 제 간이 확실히 붙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래서 미니 브레이크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힐링이란 단어도 전 안 씁니다. 이 좋은 단어도 많이 쓰다 보면 스트레스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컬럼 제목이었는데요. 힐링이란 말이 일하란 말로 들려요. 어느 회사의 리더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빨리 힐링하고 일하라 그러다 보니 그 단어가 스트레스화가 된 거죠. 스트레스화가 된 단어들은 안 쓰는 게 좋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에 제가 워크숍을 갔는데 너무 워크숍 제목이 멋있었습니다. 긴 대전환으로의 여정. 저니 투 딥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제 오너분부터 해서 이제 임원분들 이제 워크숍이었는데요. 제가 장난으로 그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워크숍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통 마지막에 가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트랜스포메이션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오너분도 얼굴이 안 좋고 어떤 임원분들은 막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그래서 그 리더십 쪽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시적 소통을 해라 뭐 이런 영어로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좋은 단어인데 혁신도 좋은 단어인데 좋은 것도 스트레스화가 걸리면 저항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시인이라는 게 결국 은유 옆에 단어들을 쓰잖아요. 저항이 덜 걸리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좋다 이거이죠. 그래서 제가 힐링 대신 밀고 있는 단어가 브레이크입니다. 거의 동일한데요. 힐링하면 좋으신 분도 있지만 뭐 고리타분해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브레이크 하니까 좀 뭐 이렇게 영어 아닌 영어 뭐 이런 느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시각화하는 게 이 도움이 되는데요. 마음의 브레이크는 전 이렇게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뭐 훨씬 좀 복잡하지만 단순화시켜서 우리 마음이 일하는 공간과 쉼의 공간, 브레이크가 그 영한사전 부분 세 번째 정도의 쉼이 있죠. 우리가 브레이킹 타임 갖는다 이런 것처럼 참 쉼이란 단어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쉼이 결과라면 브레이크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케어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멘탈 브레이킹 테크닉을 잘 연마해서 잘 갖고 있느냐로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자동차는 브레이크 페달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멘탈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근데 어쨌든 브레이크를 잘 밟는 분들은 일하는 공간에 몰입이 됐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쉼의 공간으로 이게 잘 이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이게 사실은 브레이킹, 이전 말로는 힐링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브레이킹 하면은 좀 롱 브레이킹, 뭐 1년 해외여행, 아니면 좋은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동남아 좋은 데 가서 골프 한 달,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브레이킹이 되긴 하지만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좋은 데 갔는데 바삐 짬을 내서 갔는데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하면은 그거 일 처리하다 보면 내가 뭐하러 왔나,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속편했겠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곳에 가도 멘탈이 브레이킹이 안 걸리면 브레이킹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롱 브레이크를 생각하는데 요즘 얘기가 미니 브레이크, 얼마나 작은 걸까요? 이 바쁘시게 우리 회원님들 다 일하고 계실 텐데요. 뭐 꼭 그걸 딱 지키실 필요는 없지만 한 2-3시간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5분에 10분짜리 브레이킹을 내가 걸고 있느냐 아니냐가 엄청 이게 그 좋은 효과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메커니즘을 먼저 말씀드리면 메모리에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를 마감하는 이 엔딩 메모리가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하루를 마감할 때 좀 기분이 어떠세요? 난 너무 멋있어. 뭐 내일이 기다려져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야. 좀 뭐 이런 느낌 있으시나요?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아이러니가요. 열심히 일한 날일수록 뇌는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기가 쉽습니다. 요즘 아이돌 분들 보면 옛날과 달리 퍼포먼스가 끝났는데도 비춰주죠. 왜냐하면 엔딩 포스처. 제가 흉내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뭐 숨을 헐떡거린다든지 막 이런 데서 여기서 뜨는,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뜨는 아이돌이 있는데 엔딩이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겁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잘 때 죄송합니다. 개 짜증나. 이러고 끝나면요. 그 하루는 개 짜증나로 메모리가 되는 황당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미니 브레이크가 경영대나 막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 하다가 생물학적 연구도 작년에 하나 실리고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소개가 됐고요. 제가 제 그 조선일보 칼럼에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게 다 아시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자체 랩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미니 브레이크를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뇌 피로도는 정량한 뇌파라 그래서 이제 뇌파 갖고 했습니다. 이게 뭐 정확히 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시각화해야 좋으니까 여기 약간 노랗게 나오는데요. 뇌가 많이 이제 피곤하면 피곤한 뇌는 짜증이 나고요. 짜증은 분노 감정으로 갑니다. 요즘 회사 내 분노가 문제죠. 회사 직원들이 분노가 많은데 무슨 동기부여며 협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1차 분노, 제가 날 진짜 무시해서가 아니라 2차 분노가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배고픈데 화난 적 있으신가요? 이 두 개 아무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중국
유명 대학에서 중국 기업 대상 연구인데요. 회사 내 그 2차 분노를 싹 지웠더니 1차 원인이 외로움으로 나왔습니다. 네. 내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지, 분노는 2차 감정이라는 거죠. 외로우니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입사원이 외로움이 많을까요? 회장님이 외로움이 많을까요? 올라갈수록 취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이런 우리 재단 모임이 사실은 중요한 우리 정신을 잊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브레이킹에도 도움이 되고, 네. 외로움 자체는 외로움을 없애라는 건 아닙니다. 외로움은 본능입니다. 다 외로움 유전자가 많으실 거예요. 외로움 유전자가 많은 분들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나 네트워킹을 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움을 없애려고 해도 우린 외롭습니다. 그거랑 정말 내 속내를 얘기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리더님들이 그 구성원들을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좀 소개해달라, 뭐 이런 제가 요청을 받을 때 있는데요. 제일 쓸데없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요즘 괜찮아? 번아웃 안 됐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됐다 그래서 안 된 것도 아니고 안 됐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번아웃이 너무 유행이어 갖고요. 제가 한 대기업 중간 간부 워크숍에 갔는데 거기 리더분이 자기가 보기엔 팀원이 게으른 것 같은데 본인은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감별점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그건 게으른 거다. 뭐 감별할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회사 안에 뭐 회사 밖에 내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요즘 말로 워크플레이스 프렌드십, 직장 내 이런 뭐 일하는 걸 떠나서 꼭 우리 팀이 아니어도 그 한 명이 있냐 없냐가 가장 확실한, 보통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도 잘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죠. 저희들은 다 미리 훈련 받는데 저희들 우울 증상이 남아 있어도요, 친구 만나고 그러시면 호전됐다고 봅니다. 근데 증상이 싹 없었는데도 아무도 안 만나신다? 이거 중증으로 봅니다. 그런 이론들이 경영대로 가져가서 리더십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되고 활용되고 있는 거죠. 또 친구 있어?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팁도 있습니다. 그 친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거지만 새로운 회사 신입 직원이 들어오나 우리 팀에 새로운 왔을 때 어떤 프로페셔널한 커리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허용하는 것 안에서 이제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조 회장님 저랑 자전거도 타고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오늘 만난 친구가 20년 후에도 만날 것이냐는 것에 대해 뭐 연구 하나가 그게 무슨 뭐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따뜻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의외로 유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성을 조직 안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많이 알면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는 뭐 이런, 실제로 그런 걸 활용하는 회사가 미국도 20%도 안 된다. 되게 간단한 건데 그래서 서로 공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멘탈 케어도 도움되지만 워크플레이스 프렌드십이 많은 좋은 회사가 당연히 일에 몰입도나 협업도 돼서 회사도 뭐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시나요? 네. 6, 7분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말라 그러셔갖고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미팅은 줌 미팅입니다. 업무는. 네. 왼쪽이 훌륭한 직원분들이십니다.
세 번의 줌 미팅을 전혀 브레이크 없이 열심히 일했죠. 네, 열심히 일한 결과 실제 그 논문을 보면 뻘겋게 나왔는데요. 네, 열심히 일했으니까 열이 받았습니다. 그 엔딩 감성이 에이 짜증나, 망했어, 이렇게 끝나기가 쉬운 거죠. 실제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비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농땡이를 피운 직원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줌 미팅 사이, 그 화상회의 사이에 미니 브레이크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청세, 쿨했다는 거죠. 노은 직원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 난 훌륭한 직원이야, 열심히 일했어,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드라인 보면 1번이 거기서는 이제 매니저라는 얘기 있었는데 매니저들이 미니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구성원들한테 좀 잘 코칭해 주세요가 1번입니다. 그건 뻔한 내용인데 2번이 재밌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획일적 접근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걸까요? 네, 이런 거죠. 우리 팀은 14시에 모두 미니 브레이크를 갖겠어.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숙제화가 되고 딱 한 달만 이러면 미니와 브레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힐링이 전혀 안 되는. 네. 그래서 이게 힐링의 순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요즘 좀 그 리더가 번아웃 됐다는 걸 얘기해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번아웃은 병도 아니고 실제 병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작년에 제가 많이 외쳤던 주문이 나는 손흥민이야. 연장전까지 뛴 손흥민 선수가 느끼는 피로가 손흥민 선수의 피지컬이 떨어지기 때문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내 무기력감이나 지금 무기력감을 안 느끼면 제 입장에선 조울증 환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전 지구가 지금 무기력이 사실 제일 키워드인 거거든요. 왜 무기력하냐? 너무 열심히, 또 코로나도 거쳤기 때문에. 코로나가 거치고 나서요, 팬데믹 끝나고 4년 정도 오히려 번아웃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투가 늘어나서. 근데 막 자기를 이제 뭐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리더가 먼저 나도 번아웃 왔는데, 나도 슬럼프 왔는데 열심히 일한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미니 브레이크가 도움이 되는데, 이게 하루를 마감하는 메모리를 잘 관리해서, 이 메모리를 잘 관리해야 회복 탄력성이 제일 중요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짜증난데 내일은 좋을 거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이 좋아야 오늘의 몰입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현재는 미래는 과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엔딩 감성을, 엔딩 메모리를 잘 안 해주면요, 이게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게 옛날의 목표인데요, 지금 지쳐서 안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의 시대는 거의 끝났다.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런 미니 브레이크 이런 걸 통해서 이 메모리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번아웃 됐는데 점심 때 나 음악을 들으며 한 10분 산책했더니 슬럼프에서 벗어났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리더가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3단계로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보통 좋으니까, 좋은 거는 나누고 싶으니까 보통 이게 리더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은 우리 함께 점심 먹고 산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구성원이 다 번아웃에 빠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 포스코 강의를 갔다가 고민 상담이 문장으로 안 돼 있고 단어로 나오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리산이라고. 아마 그 팀장님은 지리산이 힐링이었겠죠. 근데 팀원들을 다 모시고 갔겠죠. 네. 이직을 생각 중이다. 이게 좋은 뜻인데, 그래서 다시 요약해드리면요, 나도 번아웃 왔어. 손흥민도 번아웃은 와. 국가대표 경기를 뛰었는데 힘이 남아? 그건 열심히 안 뛴 거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친 거야. 슬럼프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데 미니 브레이크가 도움된대. 나만의 것을 뭐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스몰톡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도움이 됐어.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같이 하자는 아니라는 거죠. 네. 프리덤 오브 초이스. 특히 요즘 더 이런 다양성의 세상에서는 근데 사람마다 다르대. 그래서 너는 너의 것만을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힐링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 예를 좀 드려드리면요.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서울시 교육감님이랑 이제 무슨 행사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요즘 작년에 하도 학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다 잘하시지만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이제 제가 미니 브레이크 얘기를 했더니 그 교육감 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미니 브레이크가 있다. 자기 밀크티를 마시는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찐이라고 생각한 게 뭐라 그러시냐면 투썸부터 스벅까지 우리나라에 나오는 밀크티를 다 드셔보셨대요. 근데 이분은 이데야 거에 제일 된다. 그러니까 이런 R&D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옛날에 좋았던 거,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기 싫은 거를 거꾸로 해보셔야 됩니다. 친구 쫓아 난 싫은데 캠핑 갔다 힐링돼서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분 많거든요. 저랑 명상이랑 맞을 것 같으세요? 안 맞을 것 같으세요? 네, 안 맞을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르는데도요. 저는 명상 전문가가 되려고요. 10수년 전에 제2의 스페셜티로 그래서 미국의 세도나라고 거기 가서 딱 했는데 앉았더니 브레이크는커녕 조준희 회장이랑 소맥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고국에 돌아오시고 그러고 한식당 가서 소맥만 2주 동안 먹고 왔고요. 나 어디 멀었습니다. 너무 좌절했죠. 근데 이 명상 시장이 20조 같은 됩니다. 이 기업에서. 근데 안 맞는 분이 반이 넘어요. 저는 자전거 탈 때도 브레이킹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가면은 훌륭한 회사죠.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리더 중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자기 괴롭히는 리더분들을 제가 뵀어요. 동료 리더가 명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자기 작년만 있는데 나는 문제가 있는 리더냐?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때려쳐라. 그냥 안 맞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제가 인사 쪽 부행장분이랑 작년에 부장장님들 다 이렇게 전부 강의하고 했는데 오늘 스타일이죠. 이건 진짜 공책이 있더라고요. 120개의 미니 브레이크 리스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 개념도 없이. 저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느낌대로 가야지 공책가보다. 그러니까 다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1분만 더 제가 치매 예방 연구 소개해서 1분만 더 하고 근데 이게 요즘 작년에 제일 마인드 케어 쪽에 키워드가 미니 브레이크인데요. 치매는 치매 연구가 됐는데 치매 예방이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뇌도 동안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똑같이 얼굴보다 더 차이 납니다. 이 70세 여성분의 뇌 사진인데요. 딱 봐도 저 오른쪽이 조금 노화가 된 걸로 보이시나요? 이게 눈 부위는 까맣게 보이게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다 미출이 된 거죠. 이런 데는 알만한 굉장히 급신 분이신데요. 열심히 살았지만 좀 빨리 좀 관리가 안 되셨는지 이 노란 부분이 해마라고 해서 기억이 입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단면이 잘라서인데요. 요즘 AI 이런 것도 실제로 임상에서 시점까지 해서 볼륨값까지 다 들여서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꽉 차여 있는데 보면 이건 눈꼬리가 줄어든 거죠. 당연히 보면. 근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저보다 내가 더 튼실하지 않으실까 내가 스캔을 하면 보이는데요. 70, 80 되는데도 20대에 유지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60대 초반에 오시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퇴행성 치매는 MRI 갖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인지기능 검사라고 해서 그걸 갖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분들이 정상이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드웨어는 좀 문제가 생겼는데, 정확한 용어로 퇴행성 변화가 왔는데, 인지기능 검사는 짱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상인 분. 이건 치매? 아닙니다. 저도 이게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이상한데 소프트웨어가 받쳐주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최고학술지에 실린 연구인데 많이 어려운데, 인지 비축근이라고 해서 모두의 용어로 쓰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쭉 추적 연구를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훌륭하신 거죠. 그래서 뇌를 이 기증도에서 부검을 했더니 정확하게 이제 뇌의 노화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 오른쪽처럼 치매에 걸렸을 뇌를 가진 하드웨어를 가지신 분 중에 기능이 정상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인지비축, 메모리라는 거죠. 그 뭘 측정했냐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미니 브레이크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막상 쉬운 것 같지만 성공하고 높아질수록 우리 배워질수록 어려울 수 있죠. 그거고요. 두 번째가 오늘 같은 행사입니다. 이건 좋은 문화적인 행사, 뭐 이런 행사들을 얼마나 했느냐. 세 번째가 뭐 여행처럼 자연을 얼마나 즐겼느냐. 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스포츠도 들어가겠죠. 자연, 문화, 그다음 좋은 인간관계, 그거를 함수값을 넣었더니, 그거를 잘하신 분들은 동안뇌도 유지했지만 혹시 다른 요인으로 좀 섭섭하게 뇌가 노화가 와도 그야말로 소프트웨어가 받쳐주니까 실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오래 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관리를 잘해주면 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온 거죠. 이 치매는 지금 치매하는 없는데요. 한 40~50%는 노력하면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미리 올해부터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그냥 좋은 거 안 먹으면 됩니다. 고혈압 당뇨인데 좀 귀찮죠. 근데 고혈압 당뇨, 이 혈관이 엄청 중요한데, 이거 열심히 관리하면 치매 위험도를 3~4%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과 의사지만 지금의 컨센서스에서 더 높은 게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얼마냐면요, 8%입니다. 4%가 외로움입니다. 그냥 나 외로워 이거 말고 정말 내가 속내를 털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외로움. 그러면 우울하겠죠. 그거 합치면 8%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미니 브레이크를 잘 한다는 게 나의 어떤 긍정성,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사이드 치매 예방에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 모임은 여러 목적이 있지만 숨겨진 목적이 있다. 치매 예방,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식사하시고. 자주 만나도 못 물어보니까 오늘 기회에서 한번,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치가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는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내 얘기를 사람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 경우와 일반 경우는 아까 말한 경우에서 그 수치나 팩트가 확 달라지나요?
화목한 부부는 건강 요소고요. 친구는 비건강 요소로 알고 있는데 화목하지 않을 바에는 친구를 하지 않아요. 이 친구도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무리 가까운 부부도 제일 멀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절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알고 내 톤이 너무 옆에 있으면요 진짜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투투 조심해 가서 우연히 옆에 앉은 분한테 자기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걸 얘기하고 엉엉 울고 그날의 최고의 프렌드가 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는 그래서 오래된 친구도 좋지만 매년 뉴 프렌드를 의미하는 것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의 유전성이 있나요? 예, 사실 모든 질환이 뭐 연구를 해보면 아버님이 계시다 그러면 영향은 받는데요. 그거랑 이제 계시면 무조건 생긴다는 유전병이라는 이제 달라서요. 그래서 치매는 내가 좀 유전병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 만나고 우담대가 와서 친구 사귀고 좋은 강의도 듣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하면 충분히 오복하고 남는다. 유전적 요인은 그거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124일 치매 문제가 제가 축구를 잘 봐요. 손흥민이 잡는데 손흥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거의 진을 다는 거예요. 타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흥민 끝나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요. 경기는 안 보고. 근데 지는 날도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미니 브레이크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미니 브레이크죠. 교수님 전화 한번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는 날도 안더라고요. 그래서 저 힘이 다 빠졌는데 저 같으면 당장 낙하론을 했을 건데. 저도 교수님이랑 좀 같은 시대에 입사하고 취향이 비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 감동을 받는데 또 안아주면 도발할 사람도 있고 합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배고프시죠? 예, 알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의 듣느라 시작할 시간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맛있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담소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님 목소리보다 더 작네요, 다들. 다시 한번. 예. 천장을 내려오게. 구독!